우리 하리가 직접 찍어온 건데 찜찜하지 않습니까? 제 해이만일 거고요. 지킬 수 없게 되겠죠. 아, 그건 절대 안 되죠. 나도 같이 지킬게요, 시애나. 혹시 내일 시간 돼요? 돼요. 있긴 있어야 되니까. 나 포기 안 해.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이겠지. 여리 씨 좋아하는 거 진심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아킬레스건을 지켜주기 위해 가짜 약혼이라는 폭탄을 던지고 300년 전 묻혀있던 잔혹한 미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드라마. 오컬트의 소름 돋는 긴장감 위에 눈물겨운 로맨스를 얹어 시청자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TVN 오싹한 연애 7화. 방송을 보는 내내 정말 가슴이 졸이고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화의 핵심 사건들을 깊이 있게 리뷰하고 다가올 8화 예고편에 숨겨진 소름 돋는 떡밥과 뇌피셜까지 시원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7화의 시작은 어설프지만 파격적이었던 여리와 강욱의 가짜 약혼 발표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여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얽매이거나 강요당하는 약혼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 일로 인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인물은 다름 아닌 강민환이었습니다. 사실 민환과 천아리는 여리의 전 약혼자를 백 회장이 있는 자리에 불러내서 여리의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그녀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환이를 선택하게 하고자 했죠. 그러나 여리를 향한 집착과 사랑이 깊었던 민환이는 막대한 돈을 담보로 전 약혼자의 입을 막아주며 여리를 보호하려 했죠. 하지만 정작 여리가 자신의 손을 잡고 세상에 선포한 약혼 상대가 자신이 아닌 마강욱 검사라는 사실에 민환은 거대한 절망과 충격을 받으며 점차 서늘하게 흑화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민환에게 여리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하는 존재였기에 자신을 두고 하필 마강욱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도 300년 전 조선시대의 미제 사건은 마침내 거대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예언미술관 앞 동백나무 아래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300년 동안 매장되어 있던 화경단의 시신이 발굴되었고 화경단의 연서 속 진짜 남주인공이자 비운의 주인공이 바로 화공도원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여리와 강욱은 사람들의 의심과 가문의 눈초리를 잠재우기 위해 의도적인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데이트로 시작했던 두 사람이 시간은 점차 서로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는 깊은 대화로 이어졌고 두 사람의 감정은 거짓이 아닌 진짜 사랑으로 굳건해지기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할머니에게 자신들의 진짜 마음을 털어놓으며 레이나 가문과 팽 여사 집안이라는 거대한 벽과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번 약혼 소동이 그토록 거대했던 이유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닌 레이나 그룹의 승계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리를 반대하는 옥 관장과 반계 친족들에게 강민환이라는 인물은 CL그룹의 후계자라는 엄청난 배경을 가진 거물이었고 여리가 민환과 결합한다면 승계는 완벽하게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리가 선택한 사람이 아무런 배경도 없는 마강욱 검사라면 승계의 판도는 완벽하게 뒤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히 언론과 주주들의 눈치를 보는 재벌가에게 여리가 과거 파혼을 당했던 이유, 즉 귀신을 본다는 소문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장 치명적인 폭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강욱 검사는 이미 여리의 맨손을 잡아보고 그녀의 고통을 직접 체험해본 인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리를 얻기 위해 밤마다 밀려드는 귀신의 공포마저 기꺼이 각오하겠다는 강욱의 진심은 세상 모든 장애물을 사랑으로 돌파하겠다는 단단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300년 전 미제 사건을 해결한 뒤 강욱은 여리에게 12년 전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요트 사고와 귀신을 보게 된 충격적인 원인을 함께 해결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이 과정에서 12년 전 과거의 복선이 하나씩 베일을 벗기 시작하는데요. 여리를 향한 사랑이 오래전부터 깊었던 민환에게는 과거 여리와 끼우려 준비했던 약혼 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고사를 당하기 전 민환의 쌍둥이 동생이었던 강지환이 여리와 커플링으로 끼울 반지를 들고 와서 형인 민환에게 의논하는 과거 회상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애매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환과 여리가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였는데
민환 역시 동생의 여자였던 여리를 마음에 품고 혼자 반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니까요. 쌍둥이 형이 동생의 여자를 그토록 깊이 사랑했다면 두 사람 사이에 과연 어떤 비극적인 갈등이 있었던 걸까요? 혹시 지환이 당한 12년 전 그 억울한 사고에 민환이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한편 7화에서는 또 하나의 소름 돋는 사건이 터지며 여리의 능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레이나 호텔의 꽃 장식을 전담하던 업체가 마지막 작업을 마치고 교체될 예정이었는데 호텔에 들어온 꽃 스타일이 기존 업체의 색깔과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이상함을 느낀 여리가 업체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충격적이게도 사장은 이미 살해당한 귀신이 되어 여리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있던 사람은 사장이 아니라 사장의 죽음을 숨긴 채 그의 돈을 노리던 도박 중독자 동생이었던 것이죠. 이 장면이 주는 의미는 단순히 하나의 사건을 해결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리가 그토록 민환의 직진을 밀어내고 거리를 두었던 이유가 바로 이 오컬트적인 능력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리가 단순히 민환이 죽은 지환의 쌍둥이 형이라는 도의적인 이유 때문에 밀어낸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귀신이 된 지환을 통해 민환의 서늘한 실체와 과거 사고의 전말을 이미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결코 민환을 사랑할 수도 가까이에서도 안 된다는 직감적인 경고를 귀신을 통해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귀신을 무서워하면서도 자신을 위해 손을 잡아주고 정의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던지는 마강욱의 따뜻하고 정직한 모습이 여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구원자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7화 엔딩에서 여리는 살해당한 꽃집 사장의 시신이 유기된 현장을 찾아갔고 그 뒤를 사촌 동생 천아리가 몰래 쫓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법원에 있어야 할 마강욱 검사가 거짓말처럼 현장에 나타나 여리를 감싸 안으며 하리의 눈에서 숨겨주었고 두 사람의 숨막히는 밀착 엔딩으로 7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과연 수많은 장애물 속에서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는 무사히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하리와 민환 그리고 양가 할머니들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 8화는 더욱더 치열한 풍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8화 예고편의 시작은 옥 관장이 하리가 직접 촬영한 여리의 시신 유기 현장 방문 영상을 백 회장에게 보여주며 정말 찜찜하지 않습니까? 라고 압박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리와 옥 관장은 여리가 죽은 시신이 있는 곳만 찾아다니는 이상한 무당 같은 존재라며 레이나 그룹을 이끌 자질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공격을 퍼부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레이나 호텔 대표인 여리를 해임하기 위해 기승을 부리고 이런 충격적인 전개에 백 회장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며 여리를 더 이상 보호해줄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립니다. 벼랑 끝에 선 여리는 강욱을 만나 이번 주주총회가 지나면 더 이상 자신이 이곳 레이나 호텔 대표 자리를 지킬 수 없을 것 같다며 그동안 닦아지 못했던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자신이 귀신을 보고 시신을 찾아다니는 것이 세상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어느 정도 포기한 듯한 슬픈 미소를 짓는 여리에게 강욱은 내가 끝까지 함께 지켜주겠다며 단단한 맹세를 건넵니다. 한편 여리를 지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백 회장은 약혼 날짜를 서둘러 잡으라 명령하고 양가 할머니들의 만남과 함께 두 사람의 결혼은 기정사실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강민환은 나 절대 포기 안 해라며 마침내 가면을 벗어던지고 선포합니다. 민환의 공식 캐릭터 소개란을 보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혈육도 사랑하는 사람도 궁지에 몰고 해칠 수 있는 무서운 야망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동생 지환을 사고로 몰아넣었던 것처럼 이제는 여리와 강욱을 향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멸의 덫을 놓는 최종 빌런으로 폭주할 것임을 뜻합니다. 사랑의 결핍이 만들어낸 비틀린 욕망이 마침내 피비린내 나는 폭주를 시작하는 것이죠. 한편 강욱이 여리에게 진짜 약혼 반지를 전하러 가는 길 역시 순탄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갇히는 등 기묘하고 오싹한 장애물들이 그를 막아서지만 마침내 강욱은 여리의 손에 정식으로 약혼 반지를 끼워줍니다. 저는 이 약혼 반지 장면이야말로 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눈물겹고 아름다운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에게 연인이 손을 잡고 반지를 나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지만 여리에게 손과 반지는 삶의 가장 커다란 한과 상처였습니다. 여리와 손을 잡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가장 깊은 아픔과
오컬트적인 공포를 함께 짊어지겠다는 운명 공동체로서의 거대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평생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며 고독한 섬처럼 살아온 여리가 누군가가 선물한 반지를 손에 낀다는 것은 그녀 역시 세상에서 따뜻하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평범한 한 사람임을 증명해주는 구원의 순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재벌 상속녀이지만 정작 가장 평범한 사랑을 갈구했던 여리에게 강욱의 반지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치유가 되어줍니다. 드라마의 제목은 오싹한 연애이지만 정작 귀신보다 더 무섭고 오싹한 것은 인간의 비틀린 욕망과 탐욕이라는 사실을 드라마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마강욱 검사는 폭주하는 강민환의 음모와 가문의 해임 위기 속에서 여리의 손을 끝까지 잡고 아름다운 결말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12년 전 지환의 사고에 민환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마강욱과 천여리가 완성해낼 따뜻한 연대의 힘이 과연 이 오싹한 위기들을 어떻게 돌파해낼지 여러분의 소름 돋는 뇌피셜과 의견을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싹한 연애 다음 분석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톡이었습니다. 우리 하리가 직접 찍어온 건데 찜찜하지 않습니까? 제 해임만일 거고요. 지킬 수 없게 되겠죠. 아, 그건 절대 안 되죠. 나도 같이 지킬게요, 시애나. 혹시 내일 시간 돼요? 돼요. 있긴 있어야 되니까. 나 포기 안 해.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이겠지. 여리 씨 좋아하는 거 진심이니까.